The History of Intelligence Cube 6 1914년 7월 28일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이것은 4년 정도 지속되면서 1918년 11월 11일 종료된다. 영국, 러시아, 프랑스 연합국 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사이의 대전이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한 달쯤 전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왕위 후계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세르비아 국민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에게 암살당한다. 이 사건으로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 왕국을 침공하게 된다. 1차 세계대전에서 서머셋 모험이 활약했었고, 그리고 1914년 8월달, 그러니까 전쟁 초기 영국 왕립 항공단 British Royal Flying Corps에서 항공기로 벨기에 영공에서 독일군의 공격 방향을 정찰했었다. 이것을 최초의 실질적 영상정보 수집 활동으로 보기도 한다. 1914년 8월 4일 영국 선박 텔코니아가 독일 해저 통신선을 절단해버린다. 그러니까 독일은 무선 전신통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 결국은 진머마 전보 사건이 터지고 미국이 참전하면서 전황이 많이 바뀌게 된다. 1915년 1월 영국, 프랑스 합동정보기구 포크스톤 네트워크, 영불국이라고 하는데 앵글로 프렌치 뷰로, 다시 영국, 프랑스의 합동정보기구인 포크스톤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영불국이라는 것이 구축된 것이다. 1915년 1월달. 그래야 독일의 독가스전에 대한 성공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게 된다. 1917년 1월 17일 혹은 1917년 8월 6일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다. 이것은 영국 해군 룬포리가 1917년 1월 16일 진머만 전보를 해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독일 외상 진머만이 워싱턴 주재 독일 대사관에 보낸 전문 내용이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하면 독일이 멕시코를 도울 것이다 라는 내용의 전보를 영국 해군 룬포리가 해독을 해낸 것이다. 그래야 1917년 4월 6일 윌슨 대통령이 대독 선전포고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 의회에 제기했다. 1917년 1월 17일 혹은 1917년 8월 6일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다. 이것은 영국 해군 룬포리가 진머만 전보를 해독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이 독일 외상 진머만이 워싱턴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보낸 전문 내용이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하면 독일이 멕시코를 도울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근데 이 내용을 해독을 해서 미국에 제공을 하게 되고, 윌슨 대통령은 1917년 4월 6일 대독 선전포고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국 의회에 제기했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라는 기록이 1917년 1월달로 보기도 하고 1917년 8월 6일날 참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리고 1917년 10월 15일 마타하리가 간첩 행위로 체포되어서 처형이 된다. 그러니까 독일에 패배한 프랑스 정부의 책임 전가를 위한 선전용 희생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마타하리는 네덜란드 출신 무용가로
본명은 마가레테 젤레였었다. 1918년 4월 독일 아더 쉐리비우스 암호 제작기 에니그마를 발명한다. 다시 1918년 4월 독일의 아더 쉐리비우스가 암호 제작기인 에니그마를 발명한다. 이후 독일군의 주요 보안기구로 활용을 되지만 영국의 GCCS, 나중에 GCAQ로 바뀌는데 영국의 GCCS의 울트라 작전으로 해독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MI5와 MI6의 더블 크로스 XX 시스템, 더블 X 시스템, 더블 크로스 역용 작전에 이용이 된다. 그리하여 2차 대전의 승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버린다. (1918년 11월 7일) 독일에서 키일 군항의 반란이 발생한다. 키일 군항에서 수병들이 폭동을 일으켜 독일 11월 혁명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러자 독일 제국 황제 브리헬름 2세가 폐위되고 1918년 11월 9일 네덜란드로 망명해버린다. 그러니까 독일의 키일 군항에 반란이 있은 지 이틀 만에 네덜란드로 그냥 가버립니다. 재정이 붕괴되고 의회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게 된다. 그래야 다시 이틀 있다가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은 종료되게 된다. 1919년 8월 11일 그러니까 이듬해 바이마르 헌법을 채택하면서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하게 된다. 전후에 베르사유 조약이 맺어지고 이후에 제국 해체의 시대가 이어진다. 독일 제국, 오스만 제국, 러시아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된다. 독일 제국은 1918년 11월 9일 빌헬름 2세가 폐위되고 네덜란드로 망명했으며 오스만 제국은 1922년 메흐메트 6세가 폐위되고 술탄제가 폐지되어 있다. 그리고 러시아 제국은 1917년 3월 11일 레닌의 부르주아 혁명, 1918년 7월 니콜라이 짜르 일가가 다 처형되면서 제국 자체가 와해되어 버린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1920년 6월 4일 해체된다. 자, 1차 세계대전 영국, 러시아, 프랑스 연합국 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동맹국 사이의 대전이었고 주요 계기는 1914년 6월 28일 전쟁 터지기 한 달 전에 있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왕위 후계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세르비아 국민주의자 가브릴러 프란치스크에게 암살된 게 계기가 되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 왕국을 침공하게 되고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됐다. 서머셋 모험이 활약을 했었고 전쟁 터지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영국 선박 텔코니아가 독일의 해저 통신선을 절단해버렸고 이에 따라 독일은 무선 전신 통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진머만 전보사건이 터져서 미국이 참전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1915년 1월 달에 영국과 프랑스의 합동정보기구인 포크스턴 네트워크 영불국이 구축되면서 독일 독가스전에 성공적으로 대처를 했다는 점. 그리고 진머만 전보사건을 탐지하는데 영국 해군 룸폴이 그가 역할을 했었다는 거. 그리고 마타하리, 마가레테 젤레, 그리고 독일의 아더 쉐리비우스가 암호 제작기 에니그마를 발명했지만 영국의 GCCS 이후에 GCHQ로 바뀌는 이 GCCS의 울트라 작전으로 해독이 되어버렸다는 것. 그리고 다시 MI5와 MI6 등의 더블 크로스 역용 작전에 이용되어 버렸다는 것. 그리고 전쟁의 종료는 독일 키일 군항의 반란으로 인해 독일 제국 황제 빌헬름 2세가 폐위되고 재정이 붕괴되면서
의회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었고 반란이 있은 지 4일 만에 독일이 항복을 하고 전쟁이 종료되었다. 그리고 이후에 독일은 바이마르 헌법을 채택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제국 해체의 시대를 맞이하여 독일 제국, 오스만 제국, 러시아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돼 버린 것. 베르사유 조약. 1917년 미국 블랙 체인버. 자, 블랙 체인버가 설립된다. 여기에서 암흑 분석 전문가 허버트 야들리, 국무부, 전쟁부 지원이 있었다. 1929년까지 블랙 체인버가 유지되었다. 1917년 블랙 체인버가 설립되고 나서 1921년 MI8, MI8가 미일 워싱턴 회담 중에 일본의 외교 메시지 5,000개를 거의 다 해석해버렸다. 이후에 1928년 태평양 미 함선 일본 해군 순양함 작전에 대한 감청 능력을 완전히 다 구축했다. 참고로 프러시아에는 블랙 캐비넷이 있었는데 1736년에서 1752년 사이에 우편 검열을 했었다. 미국의 블랙 체인버, 프러시아의 블랙 캐비넷. 1917년 3월 11일 러시아. 자, 레닌의 2월 부르주아 혁명과 10월 볼셰비키 혁명으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공산주의 공화국이 수립된다. 레닌의 이 부르주아 혁명을 2월 혁명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것을 3월 혁명이라고도 또 부르기도 한다. 왜냐하면 율리우스력으로는 2월달에 발생한 것인데 그레고리력으로 따지면 거의 한 달 정도 뒤에 3월 11일 날 발생했기 때문에 그레고리력으로는 3월 혁명이 된다. 그래서 좀 헷갈리기 때문에 부르주아 혁명이라 부르기도 한다. 어쨌든 레닌의 부르주아 혁명과 볼셰비키 혁명으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공산주의 공화국이 수립된다. 그리하여 니콜라이 2세는 폐위되고 로마노프 왕조가 물러간다. 그래야 이듬해 1918년 7월 니콜라이 짜르 일가는 모두 다 처형된다. 1917년 12월 20일 레닌의 친구 제레진스키가 비상위원회 베체카 혹은 체카를 창설한다. 이 제레진스키의 비상위원회는 붉은 테러라고 불리어지는 테러를 저지르는데 이후에 국가정치부 GPU 그리고 인민위 통합국가정치국 OGPU 1934년 국가안보국 GUGB 스탈린 국가내무위 혹은 내무인민위 NKVD 이후에 1954년 KGB로 이어지게 된다. 다시 1917년 12월 20일 레닌의 친구 제르진스키가 비상위원회 즉 체카, 베체카를 창설하는데 이것은 이후에 국가정치부 GPU, 인민위 통합국가정치국 OGPU, 1934년 국가안보국 GUGB, 스탈린 국가내무위 혹은 내무인민위 NKVD 그리고 1954년 KGB로 바뀌게 된다. 1917년 11월 영국과 중동 벨포어 선언을 하게 된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태인 민족국가 건설을 영국이 약속해버린 것이다. 벨포어 선언. 그러자 1937년 영국 맥도날드 백서로 조금 다른 내용이 발표가 되는데 유태인 이민자 수를 제한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된다. 그러자 하가나 지도자 회의가 개최된다. 이 하가나는 1920년에서 1948년 사이에 영국의 이의제의 방식, 오랑캐는 오랑캐로 잡는다 라는 이의제의 방식에 대항하는 지하 군사 조직이었다. 그 이전에 이제 하쇼메, 1909년에 하쇼메가 있었는데 이 하쇼메 다음으로 나타낸
조직이 이 하가나라고 보면 되고, 이 하가나 지도자 회의를 맥도날드 백서, 이민자 수를 제한하겠다는 이 맥도날드 백서를 1937년 영국이 발표하자 하가나 지도자 회의를 개최했던 것이다. 이후에 모사드, 레알리아 베스, 이민협회 B, 그 베스가 B라는 건데, 모사드 레알리아 베스가 비합법적인 이민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가나 지도자 회의 개최가 된 게 1937년 영국 맥도날드 백서 하가나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고, 모사드 레알리아 베스를 만들어서 이민 사업을 수행을 했던 것이다. 1944년에서 1945년 사이 이탈리아의 독일군 포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구출해 팔레스타인으로의 이주 공작을 전개했었다. 1948년까지 대략 10만 명 정도가 이주되었다. 여기서 모사드라는 말이 있는데, 모사드는 institution, 기구란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다. 1947년 5월 혹은 1941년 5월 최초의 군대 팔마가 조직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초의 군대인 팔마가 조직된다. 그러니까 이제 팔마 이전에는 하가나, 그 이전에 하쇼메. 근데 이 하쇼메, 하가나, 팔마 모두 군사 조직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서도 정보 조직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렇다. 이걸 뭐 딱히 정보 조직이다, 군사 조직이다, 행정 조직이다, 사법 조직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모든 업무를 다 처리했기 때문에. 하여튼 하쇼메, 하가나, 팔마. 하여튼 좀 전문적인 느낌을 주는 군대 조직이 이제 팔마가 되겠다. 해상 파견대 팔리암, 레케쉬, 팔마크, 이것들이 나중에 해군 정보부대의 기초가 된다. 다시 해상 파견대 팔리암, 레케쉬, 팔마크, 이것들은 이후에 해군 정보부대의 기초가 된다. 이스라엘에 레케쉬는 정부 수립 이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부 수립 이전의 비밀 공작을 하는 기구로 해외 무기를 획득해서 지하 군사 조직에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 다시 해상 파견대 팔리암, 레케쉬, 팔마크,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해군 정보부대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창설된다. 이것은 3월 1일 있었던 3.1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연통제, 교통국, 특파원이 있었는데, 연통제는 도부군면 비밀행정체계를 갖고 있었으며, 교통국은 통신을, 그리고 특파원은 요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1920년 3월달 지방선전부라는 정보기구를 설치한다. 독립신문, 임시정부 공보, 신한청년, 신대한, 이런 것들을 발간했다. 다시 1920년 3월달에 지방선전부라는 정보기구를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독립신문, 임시정부 공보, 신한청년, 신대한, 이런 것들을 발간했었다. 그리고 선전대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지방선전부의 행동기구로 국내외 상황을 보고하고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했으며, 자금 전달, 일제의 시설 파괴, 암살, 독립신문 발간, 임시정부 공보문 발간 등의 일을 했었다. 참고로 제국인문사가 있었는데, 제국인문사는 매일사보라는 것을 발행했었다. 다시 1919년 4월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가 창설되는데, 연통제, 도부군면 비밀행정체계, 교통국, 통신, 특파원, 요원을 가리키는 말이고, 지방선전부가 이듬해 1920년 3월달에 설치가 되어서 독립신문, 임시정부 공보, 신한청년, 신대한, 이런 것들이 발간되었는데, 비교할 개념으로 이제 제국인문사의 매일사보가 있겠고,
선전대가 있는데, 선전대는 지방선전부의 산하기구라 볼 수 있는데, 지방선전부의 행동기구로 국내외 상황보고, 독립운동 단체 결성, 자금 전달, 일제의 시설 파괴, 암살, 독립신문 발간, 임시정부 공보문 발간 등의 일을 했었다. 1919년 11월 9일 만주 길림, 약산 김홍봉이 의열단을 설립한다. 1928년까지 존속을 한 것으로 본다. 단재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 즉 의열단 선언을 한다. 신채호의 난가사상, 박은식의 혼, 문일평의 조선심, 정인보의 얼, 최남선의 조선정신, 안창호의 조선혼, 이것들을 비유할 개념으로 기억을 해둬야겠다. 신채호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선언을 했었는데, 신채호는 난가사상, 비교할 개념으로 박은식의 혼, 문일평의 조선심, 정인보의 얼, 최남선의 조선정신, 안창호의 조선혼. (1919년) 약산 김원봉의 의열단 설립이 있고 나서 1926년 조선민족혁명단, 다시 말해서 조선혁명청년동맹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조선민족혁명당이 창설된다. 무정부주의로 김원봉이 주도했다. 그리고 이후에 1932년 조선민족혁명당이 재창당이 된다. 좌익 내셔널리즘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규식, 신익희가 중심이 되었다. 해외단체를 통합하고 국제정세의 약화에 따라 주의, 사상을 초월한 공동전선으로 단합할 것을 목적으로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의열단, 신한독립당, 미주 대한인독립단, 사회주의자 등을 통합해서 남경에서 조선민족혁명당을 재창당한 것이다. 의열단의 민족주의자, 중국공산당 지부, 고려공산당 상해파, 고려공산당 시베리아파 등의 파벌이 있었다. 1942년 김원봉, 그러니까 조선민족혁명당의 김원봉이 인도 영국군 총사령부의 공작원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에 최성호, 주세민을 인도로 파견했었다. 다시 1942년 조선민족혁명당의 김원봉이 인도 영국군 총사령부의 공작원 파견 요청에 최성호, 주세민 이 두 명을 인도로 파견했었다. 1942년 7월 김원봉의 의용대가 광복군 제1제대로 편입되었다. 다시 1942년 7월 김원봉의 의용대가 임시정부의 광복군 제1제대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1943년 5월 영국군과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군 선전연락대 파견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다시 1943년 5월달에는 영국군과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군 선전연락대 파견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통합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에서 공작대를 파견했다. 그러니까 협정 체결은 조선민족혁명당 이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실제로 파견을 한 것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에서 공작대를 파견한 것이다. 1919년 11월 9일 만주 길림에서 약산 김원봉 의열단 설립, 단재 신채호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선언, 신채호의 난가사상, 박은식의 혼, 문일평의 조선심, 정인보의 얼, 최남선의 조선정신, 안창호의 조선혼, 그리고 1942년 조선민족혁명당의 김원봉이 인도 영국군 총사령부의 공작원 파견 요청에 최성호, 주세민을 인도로 파견했다는 점, 그리고 1942년 7월 김원봉의 의용대가
임시정부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되었다. 라는 거. 그리고 1943년 5월 영국군과 조선민족혁명